드디어 클래식에서 우승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전북이 우승을 확정지었죠? 네, 전북이 지난 주말 제주 원정을 떠났는데요. 그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72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남은 두 경기에 상관없이 2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고요. 이 우승은 통산 4번째 우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강희 감독 밑에서 이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이 뭔가 이제 성과를 내는 그런 시즌이 됐고요. 제주도 열심히 뛰어줬습니다만은 전북이 이번 경기에서 꼭 우승컵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였었고 이재성 선수가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결승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 시즌에도 전북은 제주를 상대로 똑같은 날 제주 원정에서 우승을 확정 지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상대와 경기를 치르면서 우승을 확정 지은 우연 아닌 우연이 다시 한번 펼쳐졌고 물론 FA컵이라든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가져오지 못한 전북입니다만은 K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전북에게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지난 7년 동안 4번의 우승을 거머쥔 전북입니다. 이제는 전북을 K리그의 명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무엇보다도 현대차 그룹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단이 워낙에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이나 겨울 때 K리그 클래식 구단들이 긴축 정책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을 때 전북은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하우스까지 지으면서 워낙에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성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성적이 좋으면서 계속해서 K리그 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팀들도 이제 전북과 같은 어떤 행보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K리그 시장이 많이 얼어 있는데 전북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단들이나 다른 전문가들, 기자들이 전북이 너무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쓴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당시 전북의 얘기는 너네들이 돈을 안 쓰는 거다. 원래 구단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된다. 그래야 K리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너무 긴축 정책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투자하는 K리그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북이 2라운드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지은 데 이어서요. 이 포항은 지난 시즌 아쉽게 놓쳤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다시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성남으로서도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포항과의 경기에서 좀 아쉽게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좀 따라가는 힘을 좀 잃어버린 상황이 됐고요. 포항을 말씀드리면 황선홍 감독이 팀과의 결별을 선언한 이후에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성남과 수원이 지금 남은 한 장을 놓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성남과 수원의 승점 차는 5점 차가 납니다.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 5점 차. 물론 산술적으로는 성남이 수원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경기에서 성남은 연승을 해야 되고 수원은 한 번만 이겨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수원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하위 스플릿에서는요, 이 대전이 울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울산이 김승준과 김신욱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대전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울산은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9경기 무패로서 막판에 역시 조직력과 전술이 맞아떨어지면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에 더욱더 기대하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부산과 승점 6점 차로 남은 두 경기에서 부산이 모두 패배하고 그 대전이 모두 승리를 거두면 그래도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양 팀의 득실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승격되자마자 바로 이제 강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으로서는
좀 아쉬운 시즌을 보내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전 선수들뿐만 아니라 또 팬들도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클래식에 도전하는 모습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전이 이미 강등 당하자마자 바로 승격한 그런 네.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챌린지 리그에서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 시즌에 참 기대를 모았었는데 뭐 감독 교체가 되고 어떤 그 구단의 프런트들과의 좀 문제가 좀 교체가 네. 되면서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말고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네. 챌린지에서 다시 한번 클래식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내년 시즌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을 제압한 울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시즌 조금 불만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김신욱 선수의 득점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네, 김신욱 선수가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17호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득점 2위가 바로 15골을 넣고 있는 FC 서울의 아드리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신욱과 아드리아노의 득점 차는 2골 차입니다. 아드리아노가 남은 2경기에서 이 2골 차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김신욱이 득점포를 가져가면서 또다시 달아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신욱이 득점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 일정상 김신욱의 소속팀인 울산은 광주 원정 경기, 부산 홈 경기를 치르고요. 아드리아노의 그 소속팀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주와 포항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신욱이 2013년도에 아쉽게 대안에게 양보했었던 득점왕 타이틀을 올해에는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김신욱 선수, 그러니까 울산이 상대하는 팀은 이제 하위 스플릿에 처져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아드리아노는 이제 상위 스플릿에 있는 좀 강팀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득점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가 이번 시즌은 거의 득점왕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신욱 선수 과연 득점왕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편 이 대전과 잔류 경쟁을 펼쳤던 이 부산은요, 대전이 한 발짝 물러나면서 한숨을 좀 돌리게 됐습니다. 부산 선수들에게는 인천전에서 얻은 승점 1점이 정말 귀중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대전은 거의 강등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어쨌든 부산은 승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과연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기 전에 팀을 얼마만큼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하브리그에 있는 챌린지 팀을 상대하지만 지금 챌린지 팀 4-3, 2등, 1등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팀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홈앤드 어웨이로 그 챌린지 팀을 상대한다고 하더라도 부산의 잔류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승리도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뭐 방금 이제 화면에 이정임 선수가 나왔습니다만은 새로운 선수, 그러니까 복귀한 새로운 선수와 함께 얼만큼 강력한 축구를 이제 남은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느냐가 과연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